안녕하세요. 3분반 2조의 발표를 맡은 조민혁입니다. 저희는 홀로렌즈와 안드로이드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3D 컨텐츠를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획했습니다. 목차는 개발 동기, 특징, 개발 구조, 컨텐츠 제공자, 기능 설명, 데모, 상용화 예시, 고충, 팀원들의 역할,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영감을 주었던 홀로렌즈를 통한 가상 큐레이터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혼자서 프로그램을 재생하여 사용하여 본인에게만 독립적인 컨텐츠를 제공하지만 저희는 홀로렌즈에 담긴 수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스페이셜 앵커는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주변 환경을 스캔한 정보를 바탕으로 물체의 공간 좌표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홀로렌즈를 통해 계산한 거리, 밝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의 공간을 3D 메시로 만들고 여기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설치하게 되면 이에 대한 아이디와 좌표를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상의 물체를 현실에 배치하여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상의 3D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3D 모델들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배치한 모델들은 컨텐츠명으로 구분되어 서버에 올라가게 됩니다. 각각의 테이블에 맞춰 MySQL 쿼리를 통해 저장합니다. 호스트는 실제 월드에 맞는 가상의 공간 좌표인 앵커를 생성하여 앵커를 기준으로 컨텐츠를 불러옵니다. 호스트 상에서 물체의 회전, 이동, 확대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물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호스트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호스트와 동일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구현하였으며 C샵을 기반으로 구동합니다. 백엔드는 AWS EC2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MySQL 쿼리를 통해 컨텐츠 제공자가 생성한 컨텐츠를 저장함으로써 컨텐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호스트가 가상의 모델들의 상태를 업데이트했을 때 이를 클라이언트 기기에서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델 OBJ 데이터베이스는 샘플로 제공하는 모델들의 이름과 다운로드 링크를, 앵커 모델 데이터베이스는 각 모델을 구분할 수 있는 모델 아이디와 어느 컨텐츠에 포함되는 모델인지, 그리고 모델 이름을 포함하였고, 모델 스테이터스는 각각의 모델들의 위치, 회전, 크기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 컨텐츠 제공자에 해당하는 화면입니다. PC와 모바일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를 서버에 등록된 모델 목록에서 불러오고 로딩이 끝나면 모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의 이름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서버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업로드된 컨텐츠들은 호스트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D 모델들을 저희가 미리 업로드해 놓았고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창을 통해 불러온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리스트에서 고른 오브젝트의 확대, 회전, 축소 등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에게 이름을 입력받아 컨텐츠를 서버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홀로렌즈 또는 안드로이드로 실행할 수 있는 호스트의 화면입니다. 호스트는 우선 컨트롤 패널을 통해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온 오브젝트들은 왼쪽에 목록으로 정리되어서 여러 오브젝트가 겹쳐 있어도 쉽게 오브젝트를 조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추가했습니다. 사진의 중앙에 보이시는 모델이 현재 불러와서 편집해 놓은 오브젝트들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는 이 오브젝트들이 실시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뒤쪽에는 프로그램 설명과 사용 방법,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가 출력합니다. 시스템 메시지는 오브젝트의 상태나 서버, 연결 상태 등을 보여줍니다.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스트가 모델을 컨트롤 패널을 통해 조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화면입니다. 이제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앱을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애저 클라우드 앵커 세션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홀로렌즈의 경우 다양한 고성능 센서를 통해 주변을 금방 스캔하지만, 안드로이드의 경우 하나의 카메라를 통해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AR 코어 API의 도움을 받아서 주위를 둘러보며 공간 스캔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앞에 공간 앵커를 생성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앵커를 기준으로 잡아서 오브젝트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때 위치와 크기 정보 등을 앵커의 아이디와 함께 서버에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저장된 앵커와 오브젝트들의 정보를 서버에서 불러와서 호스트와 동일한 홀로그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홀로렌즈 사용 사례로 소개했던 미술관 도슨트와 같은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산업 현장 등에서 가상의 모델들을 통해 안전하게 교육 또는 실습을 진행할 수 있고, 현장에서 컨텐츠들을 배치하여 특정 장소에서만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건설 계획도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작업자들에게 공유한다든지, 인테리어 산업에서 고객에게 리모델링을 통해 어떤 디자인의 공간으로 변화할지 미리 보여주고 입맛대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등 굉장히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입니다. 첫째로 3D 모델을 불러올 때 실시간으로 서버에서 가져온 모델들을 렌더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기 설계 시 유니티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 텍스처나 매터리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서 이를 불러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조언 덕분에 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을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개발 환경 세팅이 복잡했습니다. 기존의 학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하나의 통합 개발 환경에 의지하여 컴파일을 진행하였지만, 친숙하지 않은 유니티 엔진과 홀로렌즈라는 낯선 기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홀로렌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아직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각종 버그와 잦은 문서 수정, 버전 변경 등으로 인해 저희도 개발 환경을 계속해서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API들의 사용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API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홀로렌즈와 안드로이드 두 가지 플랫폼에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API들의 용도를 알아야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로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김민경 학생은 3D 모델 임포팅과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조민영 학생은 홀렌즈 개발 도구를 사용한 모델 상호작용 및 동기화, 개발 환경 구성 등을 하였습니다. 방건호 학생은 미팅에 열심히 참여해 주었습니다. 아직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최적화 문제로 인해 많은 기능을 넣지 못했지만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텍스처, 애니메이션, 사운드 등을 오브젝트에 삽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더욱 자유로운 컨텐츠 시작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체 멘토링에서 기업 멘토분에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젝트를 한번 제출해 보라는 조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간 뒤 완벽하게 개발이 완료되면 실제로 사업 제안서 같은 걸 한번 보내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